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 우한 코로나의 책임을 지금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 그리고 8.15 집회 참석자 탓으로 돌리고 있죠. 더 나아가서 저희 신의 한 수와 같은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는 난동을 부린다, 방역에 협조하고 있지 않다, 고발할 것이다, 이런 겁박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와중에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거리를 했는지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날 보도드린 바 있지만은 그 광화문 주변에는 광화문 8.15 집회 참석자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들도 있었죠. 물론 형식상으로는 기자회견이라고 했다지만은 사실상 집회나 다름없는 그런 일정을 소화했던 이들이 바로 민노총인데, 그 민노총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야, 그동안 8.15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왜 민노총은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심지어 민노총 참석자가 검사를 하겠다는데 왜 검사를 거부하는 거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이제 민노총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해보자, 그리고 그 전국민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자, 정말로 이번 우한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사랑제일교회와 8.15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지금 여론이 심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조선일보에서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을 8.15 집회 참석자로 둔갑시켰던, 그래서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해서 확진된 사람이 8.15 집회 확진자로 둔갑되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소식 제가 자료를 하나씩 읽으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당국과 여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자체가 민노총 집회 참석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 참석 확진자로 둔갑시켜서 발표했던 것이 24일 확인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는요, 집회에 다녀온 뒤에도 거의 매일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자기가 별 문제를 못 느끼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 싸돌아 다닌 거예요. 그래서 매일 외출했고, 특히 우한 코로나 검사 이후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마스크도 심지어 쓰지 않은 채 외부 활동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민주노총에서 그동안 우겼던 게 뭐예요? 집회날 마스크 잘 썼다, 우리 다 준수했다, 우리 민주노총 탓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동안 빡빡 우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민주노총에서 나왔다는 그 확진자가 알고 보니까 검사를 거친 뒤에도 자기가 확진이 뜰지 음성이 뜰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확진이 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채 심지어 마스크도 안 쓰고 외부를 여기저기 다녔던 사실이 드러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의식이 떨어지는 그런 행태를 했던 것이 드러났던 건데, 심지어 이런 확진자에 대해서 여당 소속 지자체들이 민주노총 집회에 갔던 사람을 8.15 집회 참석자로 둔갑시켰던 것까지 지금 드러나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평택시청에서는 22일 그리고 오산시청에서는 24일에 이른바 평택 65번 확진자라고 해가지고 관련 정보를 각각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동선 같은 걸 올렸겠죠. 그런데 오산시에 거주하는 A씨가 평택의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20일 확정 판정을 받았다. 즉, 이 사람이 이제 민주노총 확진자인 건데, 두 지자체는요, A씨의 추정 감염 경로로서 뭐라고 썼냐, 광화문 집회 관련이라고 썼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이 멘트만 들으면은 그 8.15 당시에 그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그 집회를 연상시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24일 정례 브리핑 과정에서 광화문 8.15 집회에 관련해 조사 중이다, 40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6명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광화문 8.15 집회 관련이라고 해서 집계된 그 확진자 수치에 바로 이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A씨가 포함됐던 것입니다. 즉, 보건당국이 말하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라는 거는 15일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됐던 우리 애국 시민들을 위주로 했던 그 집회를 가리키는 건데, 거기 확진자 수에다가 이 민주노총 확진자가 포함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민주노총에서 문제가 된 사안을 엉뚱하게 보수 쪽으로 엮어가지고 그냥 그 광화문 종로 일대에서 걸린 확진자는 싹 다 그냥 8.15 탓으로 돌리는 그런 과정이 지금 여실히 드러났다는 거. 결국 이것이 이 정권이 보여준 어떤 행태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민주노총이고 나발이고 그냥 모든 탓을 광화문으로 돌릴 거야. 광화문 그 애국 세력들 모인 그 광화문 광장 그 동화면세점 그쪽으로 그냥 싹 다 돌려버려. 아이 민주노총은 뭐야. 아이 민주노총도 그냥 다 포함시켜줘.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민주노총 집회가요 가벼운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말로는 기자회견을 형식 바꿨지만 사실상 2천여 명이 참석한 집회의 성격을 띄었고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면은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어가지고 민주노총 집회에서 몇 명의 확진자가 나는지 그걸 전수조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민주노총에서 집회 참석했는데 걸린 걸 알면서도 8.15 집회 참석자로 그냥 쓱 집어넣어버리는, 즉 민주노총을 비호하고 반면에 그 민주노총 확진자마저도 8.15 집회에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보십시오. 지금 뭐 오산시청에서 공개한 뭐 이런 내용들, 평택시청에서 공개한 내용들, 이런 것들, 이들이 다 어디 소속입니까? 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평택시장도 민주당, 오산시장도 민주당. 결국 여당 지자체장들이 같은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꼼수를 썼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동안 정부 여당은 어땠습니까?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마치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집중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노총 집회에 참석했던 이 A씨 역시도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정부가 보수 성향의 광화문 집회만 표적 삼아서 확산 책임의 희생양으로 삼으랬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민노총 집회 확진자마저도 보수 집회 확진자인 것처럼 호도했던 이런 여당 지자체장들의 행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때문에 이 조선일보 기사에 굉장한 반응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좋아요가 61인만 면에 화나요가 19,829, 거의 비율을 논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지금 분노의 표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어느 베스트 댓글은 다음과 같아요. 무려 추천이 13,000여 개가 달렸는데요. 이게 K방역의 실체냐? 너덜너덜한 문주당 정권, 없는 제도 만들어내다니 이제는 우한 폐렴 수입해서 자체 공정 없이 무작위 생산하여 선동질까지 하네. 진짜 무섭고 비열한 정권이다. 문재인 이제 하야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추천이 6천여 개 달린 댓글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작과 선동, 날조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정부, 바로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는 거겠죠. 자, 이런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여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여태 신나게 보수 탓, 8.15 탓 돌리면서 광화문 코로나 전국으로 이끌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지율 덕도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진실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든 상황들을 왜곡했던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서 추후에 세상이 바뀌게 되거든 이것을 모두 바로잡고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될 것입니다. 저희 신의 한수가 고발 대상이 아니라 이런 악의 세력들이 바로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수 꿋꿋하게 진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외부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탈모 증상, 나이가 많고 유독 남자분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인데요.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머리 감으실 때, 말리실 때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신다고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머리가 비어있는 곳이 신경이 쓰여서 자리에 앉질 못하신다고요? 언제까지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 신의 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샴푸 보시면은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번 반했습니다. 시크한 블랙,
이 깔끔한 느낌이 주는 패키지가 9점만의 특색인 것 같아요.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딱 2주가 됐는데요. 제가 웬만한 탈모 샴푸는 많이 사용을 해봤고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무엇보다 두피가 간지럽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탈모 완화에 좋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게 뭘까요?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를 검색하면 비오틴이 가장 많이 나올 만큼 탈모 완화에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요. 이러한 완화에 좋은 성분, 힘있는 모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두피가 건강해질 수 있게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이번 구전 탈모 완화 샴푸에도 두 가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된 펩타이드와 비오틴 성분을 담았습니다. 비오틴은 모발을 보호하는 주요 성분의 역할로 두피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데요. 우리 머리카락 구성 성분의 90%를 차지하는 게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러한 비오틴 가득 담은 이 샴푸, 모발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모발 건강과 두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샴푸입니다. 실제로 비오틴이 결핍되면은 피부에 염증도 잘 생기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현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비오틴이 우리 머리카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저희 트리트먼트와 샴푸까지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샴푸 후에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시고 적당량을 모발 끝 위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세요. 적어도 3분에서 5분 정도 영양분이 충분히 흡수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씻어내주시면 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저희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입니다. 샴푸 2개, 저희 트리트먼트 1개를 더해서 총 3개를 2+1 구성으로 69,900원에 드립니다. 정가 13만 5천원짜리인데 거의 반 가격인 48%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드리는데요. 저희 신의한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라는 점, 저희가 준비한 수량이 넉넉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수량이 다 판매가 되기 전에 꼭 주문 눌러주세요. 그러니 이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세요.